윤도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능성과 부상의 반복, 기아가 풀지 못한 내야 유망주 방정식. 1. 김도영급 타격 재능이라는 평가의 무게. 이범호 감독이 윤도현을 두고 김도영급 타격 재능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2025년 현재 기아를 넘어 KBO 전체를 대표하는 타자 반열에 오른 김도영과 재능을 비교한다는 것은 구단 내부에서 윤도현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평가는 동시에 윤도현이 처한 상황의 아이러니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잠재력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재능의 존재와 그 재능의 발현 사이에는 건강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윤도현에게 이 전제 조건이 반복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 스윙 도중 옆구리 부상, 자신의 파울 타구에 의한 발등 부상이라는 불운의 연속은 신체적 약점보다는 불운의 집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부상이 반복될수록 구단과 팬의 기대는 조심스러워지고 선수 자신의 심리적 부담도 누적된다. 2. 부상 반복의 구조적 이해. 윤도현이 2022년 입단 후 부상 재활 복귀 이탈의 사이클을 반복해왔다는 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야수의 특수한 신체 부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루수와 1루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체 부담을 요구한다. 2루수는 더블 플레이 과정에서의 전환 동작, 다양한 방향의 타구 처리에서 순간적인 체중 이동이 많다. 이 동작들이 코어와 옆구리 근육에 반복적인 부하를 준다. 윤도현의 옆구리 부상이 스윙 도중 발생했다는 것은 타격 동작에서의 비틀림이 이 부위에 집중됐음을 시사한다. KBO와 메이저리그 모두에서 이 루수가 허리, 옆구리, 고관절 관련 부상에 취약하다는 통계가 있다. 이것이 윤도현 개인의 신체적 약점인지, 포지션 특유의 부담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운의 연속인지를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복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조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3. 1루 전향 결정과 팀의 위도. 이범호 감독이 오선우를 다시 외야로 보내면서까지 윤도현에게 1루를 맡기기로 했다는 것은 구단이 윤도현에게 타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포지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다. 1루수는 2루수에 비해 수비 동작의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다. 좌우 이동 범위가 좁고 전환 동작보다 캐치 능력이 더 중요하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1루에 배치하는 것은 그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이면서 타격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KBO와 MLB 모두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 이 결정이 윤도현의 부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스윙 도중 옆구리 부상이나 파울 타구에 의한 발등 부상은 포지션 변경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류의 부상이 아니다. 타격 자체가 부상의 계기가 된다면 포지션을 어디로 바꾸든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루 전향의 의미는 부상 방지보다 기회 보장에 있다. 팀의 필요와 선수의 가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범호 감독이 윤도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4. KBO에서 반복 부상 선수의 커리어 패턴. KBO 역사에서 잠재력이 높은 선수가 반복적인 부상으로 뒤늦게 전성기를 맞이하거나 반대로 끝내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채 커리어를 마감한 사례들이 있다. 성공적인 반등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특정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부상 패턴이 끊어지고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경우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부상이 끊어지는 시점이 신체적 성숙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20대 초중반에 반복 부상을 겪다가 25세 전후 신체 기반이 강화되면서 내구성이 높아지는 패턴이다. 윤도현은 현재 23세다. 신체적 성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내구성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시기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부상이 커리어 전반을 지배한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재능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전 기회가 제한되면서 기량 발전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실전 경험의 축적이 없으면 타격 기술의 정교화와 상대 배터리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도현이 어느 패턴을 따를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다. 5. 삼도현이라는 우연과 기아 유망주 관리.
기아의 도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3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연이다. 그러나 이 우연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세 선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팔꿈치 피로골절의 김도현, 컨디션 저하의 이도현, 반복 부상의 윤도현. 세 선수가 동시에 가용 상태가 아닌 것은 기아의 유망주 풀관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유망주 여러 명이 동시에 이탈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구단의 선수 관리 방식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운이 겹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만든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의 농담 섞인 이름을 도영이로 바꿔야 하나 라는 발언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포기가 아닌 기다림의 언어다. 6. 3군 복귀와 퓨처스 경로, 윤도현의 다음 단계. 현재 윤도현이 3군 연습 경기에 복귀했다는 것은 재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신호다. 3군 연습 경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퓨처스에서 충분한 실전 감각을 회복하면 1군 콜업이라는 경로가 설정됐다. 이 경로의 관건은 속도다. 팀의 내야 상황, 특히 김선빈의 햄스트링 문제와 맞물려 윤도현의 복귀가 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시점이 어느 때인지가 중요하다. 빠른 복귀를 서두르면 재부상의 위험이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팀이 다른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면서 윤도현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이 몸이 괜찮으면 1군에 와야 한다 고 말한 것은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에서도 준비가 되면 즉각 합류를 원한다는 의미다. 감독의 이 발언 자체가 팀이 윤도현의 복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윤도현이 남은 시즌에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소화하느냐가 그의 2026 시즌 가치를 결정하고, 동시에 2027 시즌 이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김도영급 타격 재능, 이 실전에서 구현되는 것을 기아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코멘트 모음. 윤도현, 제발 부상만 없다면. 기아 팬들이 기다리는 진짜 모습. 김도영급 타격 재능, 이라는 이범호 감독님의 평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같은 겁니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부상이라는 벽에 막혀서요. 스윙 도중 옆구리 부상, 자신이 친 파울 타구에 맞은 발등 부상. 이게 다 같은 선수에게 반복됩니다. 불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패턴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2022년 입단 후 부상 재활 복귀 이탈의 악순환을 몇 번을 반복한 건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몸이 괜찮으면 1군에 와야 한다 고 말씀하시고, 오선우를 외야로 보내면서까지 윤도현에게 1루를 맡기기로 한 걸 보면 구단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1루가 2루보다 수비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부상 위험을 줄이려는 전략이겠죠. 하지만 스윙 도중의 부상은 포지션과 상관없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올해 23살, 신체적 성숙기가 오면서 부상 패턴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KBO에서도 20대 초중반에 반복 부상을 겪다가 25세 전후로 내구성이 확 달라진 선수들이 있었으니까요. 윤도현도 그런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아에 도현이 너무 많아서 팬들도 헷갈려요. 김도현, 팔꿈치 피로골절, 이도현, 컨디션 저하, 윤도현, 반복 부상, 3명이 도현이 동시에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이범호 감독님이 농담 삼아 이름을 도영이로 바꿔야 하나 라고 했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김도영만 잘하니까요.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부상 없이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이게 바로 윤도현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팬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다시 부상 소식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